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너는 서울대 가면 안 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비스의 자빌리크입니다. 자, 오늘 다룰 컨텐츠는 뭐냐면 저희 얼마 안 되는 귀여운 구독자분들 중에서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연 하나를 좀 소개하고 저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 제가 링크를 남기거나 하면 여러분의 고민들을 좀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연을 주신 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되게 짧아요. 제가 해도 될까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멘탈이 제일 셀 것 같은 자빌리크님은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제가 해도 될까라는 건 참 함축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도전이겠죠. 내가 뭐 브랜딩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현재 포지션에서 안 하던 것을 하기 위해서 힘을 더 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확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저한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하고 싶기는 한데 제가 그걸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거의 1순위예요, 1순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반문해 볼게요. 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그죠? 한 번만 생각하면 사실 할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저나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 태도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인사이트에 관련된 사례를 제가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하나는 유명한 사람의 사례고 하나는 저의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부호 락커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자, 락커펠러의 영상이나 이야기는 꼭 유튜브나 뭐 기사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맨하탄을 갔다 왔고 그때 이제 락커펠러가 만들어 놓은 맨하탄의 왕국을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락커펠러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켜서 쿠팡 플레이 뭐 SNL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보시죠. SNL이 원래 미국에서 따온 거고 미국의 방송사가 있잖아요. SNL을 공급했던 그 방송사가 락커펠러 집안 겁니다. 락커펠러가 처음에 석유 정제로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는 뭐 문화, 예술부터 시작해서 온갖 산업에 다 손을 뻗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고 다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나는 얼마를 벌 거다. 일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당시에 그 사람의 상황을 봤을 땐 굉장히 황당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해냈죠.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강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98세에 죽었거든요, 여러분. 97세인가 8세에 죽었어요. 근데 락커펠러가 살던 당시에 평균 수명은 50세였어요. 왜냐면 19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 거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였다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나 200살까지 살 거야? 아니면은 뭐 150살까지 살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말이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200살까지 산다고 말해야지 내가 볼 땐 조금 맞는 것 같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생각하고 허풍쟁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200살까지 살다 죽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은 왜 이 사람이 98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나이까지 산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이 80세일 때 운 좋게 100살까지 살 수는 있죠. 110살까지 살 수 있고. 근데 평균 수명이 80인데 160세까지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제가 지금 이걸 해도 될까요? 나란 인간이 지금 이걸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대답은 그냥 여러분이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정말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학원에서 수업을 잠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윈터스쿨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예비 고1들 학생들한테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의 한 반에 100명 가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친구들이 저를 만나는 시간은 인생에서 정말 귀한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없는 시간을 내서 한 명 한 명 다 상담을 했어요. 매일매일 상담을 조금씩 잡아가지고 모든 학생을 상담을 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는 고등학교 성적 목표가 어떻게 되니?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니? 그럼 일단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대학교를 갈지에 대한 목표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인서울 정도만 하고 싶어요. 저는 3등급이 목표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목표가 3등급이야? 너는 1등급 받으면 안 돼? 너는 서울대 가면 안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벙 쪘어요. 제가 그 말 했을 때 가만히 이렇게 멍을 때리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살면서 진지하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망상으로 할 수 있죠. 우리도 다 했잖아요, 그죠? 나 서울대 갈 수 있지 뭐 이런 생각 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1등급 받고 전교 1등하고 서울대를 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인간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처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약간 충격에 빠지는 거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저한테 상담받았던 학생들 대부분이 다 울었어요. 제가 혼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그 친구들 혼낼 게 뭐가 있겠어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고 그건 특강이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고 말고 제가 혼낼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왜 울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저로 인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 있는 우리 PD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어떤 성과를 이룰지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문장을 새기고 증명하고 살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봐온 발언을.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기려고 합니까? 하나뿐인 인생인데. 자,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성공하고 말고 되고 말고 얼마를 벌고 말고는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아무한테도 허락받을 필요 없다. 자, 이거를 새기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주신 구독자분, 네, 감사합니다.